김구, 김원봉 둘이 합작을 해서 경성에서 암살 작전을 벌인다. 정독부에서 뽑은 최고의 친일파 강인국과 카와구치, 우리의 타켓트다. 전 어디로 갑니까? 경성. 잘 됐네요. 꼭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안호균, 속사포, 황덕상. 같이 가서 약산 김원봉을 만나세요. 이 조선인 3명은 왜 죽어야 되는 거지? 작전은 5분 안에 끝내고 우린 살아서 돌아갈 겁니다. 끝까지 갑니다. 과연 한국 영화계 상반기 시대극의 가뭄을 끝낼 수가 있을까요? 오늘의 영화는 최동훈 감독의 암살입니다. 항일 독립운동 시기가 사실은 굉장히 엄숙하기도 하고 우리 역사에서는 가슴 아픈 이야기이기 때문에 네네. 잘 다루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런 편견을 최동훈이 깬 거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를 엄혹하게 다루면 네. 반드시 망한다. 무거워지고. 네, 무거워지고. 최동훈 감독은 그때 당시의 시대를 오락영화적, 액션 활극적인 그런 틀로 일단 담아내야 관객들에게 어필할 수 있어요. 일단 대중적으로 네. 광범위한 접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도 사실은 일제강점기라는 시대 배경만 가져왔을 뿐이지 공간적으로는 만주를 배경으로 한 서부극적인 그런 그렇죠. 차원의 영화라고 한다면 영화는 전공법으로 실제로 일제강점기의 친일파 혹은 변절자 이러한 당시의 그 시대적 안타고니스트들을 영화 속에다가 확실히 네. 삽입을 함으로써 관객들에게 통쾌한 카타르시스를 안겨주는 그런 전략을 선택했는데 아주 굉장히 영리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장점은 그 경성시대 이를테면 일제강점기 초반에는 총을 쓸 수 있었다는 거예요. 네. 지금 우리 총기가 안 되잖아요. 총을 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한국 영화에서 보기 힘든 비주얼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있고 그리고 약간 독특한 이 경성 혹은 조선 말기 그리고 근대 초기가 시대극 분위기로 조금은 앤틱한 분위기를 만들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을 놓치지 않았고 저는 최동훈 감독을 가장 좋아하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오리지널 시나리오를 쓰는 감독이에요. 의외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가진 감독이에요. 근데 그거를 꾸준히 밀고 나갔고 이번에도 솜씨를 보여줬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최동훈 감독 뭐 범죄의 제후성도 그렇고 타짜도 그렇고 도둑들도 천만 영화가 됐고 굉장히 감각 있게 잘 찍는데 거기서 이제 항일 독립운동 이야기를 다뤘다는 건 내 스스로 뭔가 한 발자국 더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겠다. 약간 네. 이런 의지로 봐도 되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흥행적으로 치면은 최동훈 감독은 야구로 치면은 18타자예요. 한 번도 흥행 실패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게요. 범죄의 제후성, 타짜, 뭐 도둑들, 또 전우치. 정말 믿고 보는 감독이 네네. 됐네요. 그만큼 대중영화적인 호흡이 뭔 줄 아는 그런 감독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주제의식을 놓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락 영화를 내가 만들지만 이 영화 속에 분명히 관객들에게 전하고 싶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나 주제의식도 살짝 녹여낸다는 거죠. 근데 그 부분이 사실 최동훈 감독을 우리가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필요한 메시지를 사람들한테 전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그 작가의식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죠. 저는 최동훈의 작가의식을 철저한 사리사욕에 물든 개인주의자들이 만드는 일종의 무정부 상태를 최동훈 감독이 늘 보여줬거든요. 네. 타짜도 그들만의 세계, 그들만의 왕국이고 도둑들도 보면은 뭐 큰 뭐 이데올로기 아니면 대의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단순히 그 보석 하나 훔치겠다는 것에 다들 열심히 나름대로 장인들이죠. 장인인데 그 나름의 장인 세계에서 이번에는 항일이라는 건 사실 되게 큰 이데올로기적 대의인데 대의를 다루더라고요. 대의를 다루되 또 되게 질이 멸렬하게 다루면은 이게 대의가 아니라 선전 영화가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삐져나가는 건 역시 그 약간의 사리사욕 본능은 남아있되 대의를 다루다는 게 좀 재밌었어요. 야, 그러면 감독 스스로가 줄타기를 굉장히 잘하는 그러니까 그 줄타기를 잘했다는 부분이 이제 어디서 알 수 있냐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대립구도를 봤을 때 주인공 팀과 대립하는 나쁜 놈 팀이 있어요. 두 개의 그 대립구도 안에 최동훈 감독이 아주 영리하게도 이 호흡을 조절할 수 있도록 파이프 피스톨과 영감이라는 제3의 캐릭터를 삽입했다는 겁니다. 이 두 캐릭터가 영화의 전체적인 그 톤을 상당히 그 오락 영화적인 측면으로 가져갑니다. 그 무겁지 않으면서도 분명히 뭔가 메시지를 안겨주는 그런 차원으로 이제 가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전지현 씨.
너무 멋있었어요. 아, 이제 사랑이 또 임수정에서 전지현 씨로 옮겨가셨나요? 저도 정말 동의하는 게 제가 놈놈놈 보면서 정우성 씨가 그 긴 총을 말 위에서 휘두를 때 저건 정우성 아니면 할 수 없는 연기다. 일단은 신체적으로 타고난 바가 그렇죠. 있어요. 이번에 똑같이 느꼈어요. 전지현 그러게요. 씨가 그 무거운 이렇게 긴 총을 들고 그리고 약간 옥상에서 약간 몸을 구르는 연기를 할 때 우아하면서도 어울리는 거예요. 근데 그 역할 할 수 있는 배우가 전지현이 있어서 다행이다. 전지현 없었으면 할 만한 배우가 없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울리더라고요. 안호균이 처음에 등장할 때 전투가 벌어지잖아요. 네. 독립군과 일본군 사이에 전투가 벌어질 때 기관총만 잡고요. 딱 기관총만 잡고 갈게요. 딱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더니만 안경을 딱 써요. 근데 안경이 한쪽이 깨졌어. 깨져 있어. 딱 깨진 안경으로 지금 잘 보일까? 근데 딱 하더니만 네 발로 네 명의 그 기관총 사수들을 명중시키는데 하는데 거기서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관객들은 너무 멋있으니까. 통쾌하죠. 예, 예. 사실은 이 전지현 씨뿐만 아니라 이정재 씨도 마찬가지인 게 두 사람은 사실 최동훈 감독한테 평생 빚을 진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어떻게 보면 부활시킨 장본인인 맞아요. 거죠. 도둑들이라는 영화로 전지현, 이정재라고 하는 이거 봐라. 그 잠재력이 야, 있는 이거 두 왜 배우에게 새로운 스포트라이트를 주고 그 사람들을 수면 위로 끌어올린 그런 인물이라고요. 이정재 씨도 얼마나 힘들었어요. 흑수선이라는 작품 이후에 네. 잊혀진 배우처럼 이렇게 돼 있었다고 흐지부지 된 상태에서 도둑들이라는 영화에서 딱 하고 나오고 이후에 뭐 신세계라든가 그 다음에 관상이라든가 네. 이런 영화에서 자기만의 어떤 그 매력을 물씬 풍기잖아요. 나는 이렇게 멋있는 악역이 한국 영화에는 분명히 존재해야 근데 된다. 저는 이경영 씨 악역이 정말 네. 그 전형적인 친일파 그 계보가 있거든요. 일단은 좀 얄쌍하게 생겨야 돼요. 그리고 수염을 좀 네. 얄쌍하게 생긴 건 어떻게 생긴 거예요? 낙가무라처럼 생긴 느낌 있잖아요. 낙가무라처럼 생긴 게 뭔데? 약간 수염 이렇게 코수염 이렇게 다 팔자 수염. 뭐 얼굴 뭔가 야비할 것 같아요. 이렇게. 근데 제가 보기엔 이경영 씨는 다나카처럼 생겼던데. 그러니까 이경영 씨는 되려 굉장히 나약한 그 친일파 느낌을 잘 살려준 것 같아요. 어떻게든 살려고 밟히고 밟혀도 깨갱깨갱 하면서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그런 인물로 나오는데 몇몇 부분에서 이경영 씨가 나 정말 이 역할을 하기 싫었다라는 게 이해가 갈 만큼 완전한 진짜 뼛속까지 악역을 보여주는데 그게 영화를 좀 살리더라고요. 악역 캐릭터 진짜 인상적이었어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악역이 잘해야 사실 영화가 삽니다. 진짜 네. 나빠야 그러니까 거기에서 되잖아요. 이제 네. 영화 속에서 두 명의 악역이 그 역할을 제대로 했고 이게 사실은 친일파 문제가 과거사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잖아요. 네, 그렇죠. 아직까지 과거사 청산이 안 됐다 뭐 등등 말이 많은데 그러한 부분에 대한 관객들의 간지러운 부분을 확 해주는 거죠. 저는 이 영화 보고 제일 먼저 느낀 게 뭐였냐면 이 영화의 장점이라 느꼈어요. 내가 저 당시 태어나지 않은 게 참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지만 그래. 진짜 뭐 지나가던 한국 여자 소녀가 너무 예쁜 소녀가 일본군 장교를 툭 쳤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그 자리에서 총살당하거든요. 아무런 이유 없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 보면서 그 느낌을 전달해 줬다라는 건 이 영화가 대의 명분을 전달해 주는데도 성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재미있었다는 건 그래서 저는 어쨌든 최동훈 감독이 이 정도 솜씨라면 대단하다 계속 좀 감탄을 하면서 봤습니다. 네. 두 분께서는 한번 그럼 엄지로 엄지 다 올려주실 것 같아서 저는 별점 해보고 싶은데 어떠세요? 네네. 별점 한번 가볼까요? 별점으로 뭐. 5개 만점에 몇 개 주실 건지 일단 우리 최평론가님부터. 저는 4개 정도 주겠습니다. 4개. 예. 반을 줄까 말까 4개 고민하셨는데. 정도 주겠습니다. 그 한 줄 평에 녹여주시죠. 예. 아, 한 줄 평? 네. 일제 강점기 배경 영화 가운데 가장 잘 만든 영화. 저도 4개고요. 네. 일단은 이렇게 한 줄 평을 썼습니다. 옳고도 재미있는 영화. 재미와 의미가 다 있다. 네. 좋습니다. 하반기 영화계는 좀 더 풍성해지고 한국 영화가 더 많이 사랑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추천 영화 가볼까요? 이미 많이 보셨죠? 예. 인사이드 아웃입니다.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추천드리는 건 흥행몰이 시작했더라고요. 정말 영화를 보면서 성장할 수 있다는 걸 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알게끔 해주는 영화고요. 네. 머릿속에 이제 5개의 감정이 있는데 그 감정을 제목 그대로 아웃, 밖으로 꺼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슬픔이도 있고 기쁨이도 있고 버럭이, 까칠이 이런 아이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다 역할이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영화에서 중간중간
재미있는 몇 개 이제 아주 놀라운 포인트들이 있는데 그 부분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시고요. 근데 저는 이 영화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기뻐야만 삶이 행복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꼭 그것만은 아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기쁨이와 슬픔이 이 둘이 어떤 식의 조화를 이루어 나가냐는 건데 그런 거 있잖아요. 어느 날 하루 종일 그 껌 광고 노래가 생각날 때 네. 그 이유도 나오고요. 왜 어린 시절 기억은 다 사라지고 어디 가는 걸까? 기억의 장소도 보여주는 정말 소중한 영화라서 평생 소장하고 싶은 그런 작품입니다. 네, 모처럼 일본 영화 한 편 추천해드립니다. 종이다리라는 영화고요. 미야자 리에 아마 80년대, 90년대의 일본 문화를 좀 아시는 분들은 저 배우가 얼마나 아니 유명했던 늙지도 않아요. 네, 저 여전히 미야자 예쁘고. 리에가 주인공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한 팬을 거느리고 있는 일본 작가죠. 가쿠다 미스요의 소설을 원작으로 삼은 영화인데요. 미야자 리에가 영화 속에서 리카라고 하는 은행원인데 어쩌다가 그 대학생하고 이 연애를 하기 시작해 유부녀인데 네.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이제 미쳐 돌아가는 거죠. 그 대학생하고의 멋진 저런 데이트를 위해서 계속해서 횡령을 합니다. 처음에는 아주 적은 돈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점점金額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걷잡을 수 없는 상황까지 치달아가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지만 저 여자의 욕망을 과연 미워할 수 있을까? 저 여자에게 돌을 던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이 영화가 관객들에게 전달해 줍니다. 영화적으로도 물론 원작도 훌륭하지만 정말 각인될 만한 그런 순간들이 많은 작품입니다.